안녕하세요. 신동일 꿈발전소 3일 경제독립TV 경제독립운동가 신동일 소장입니다. 최근 그 신문 기사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마용성, 마용성 매수문이 뚝 이런 기사들이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급락할 것이라든지 50% 반토막 난다. 여기에 대해서 신동일 소장의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정부 들어서서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여러분 팩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다 2배, 1.5배, 2배 다 올랐죠.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일반인들이 10억 하던 아파트 가격이 20억이 됐고 20억 하던 아파트가 30억에서 40억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과연 나는 여태까지 뭘 했나 자괴감도 들고 내가 지금 연봉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돈 가지고 2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연봉이 5천만 원인 경우에는 무려 5천만 원 2년 모아야 1억이 되고 그러면 2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40년을 단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2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이런 암울한 현실이다 보니까 너도 나도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늦은 건 아닌가, 더 빨리 뛰어들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조급한 상황에 맞물리면서 그리고 사놓고 보니까 전세금 끼고 대출 받아서 대출이 규제되기 전에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 3억 대출 2억 받아서 5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5억이 10억이 되다 보니 모든 관심이 부동산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죠. 그리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생각에 좀 강하게 그런 과거에 좋은 부동산 수익률에 취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좀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자들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부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 정도는 그게 아파트든 주택이든 그게 3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내가 살 집 한 채는 대출을 내건 다 좋습니다. 내가 감당한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을 마련했는데 대출을 한 3억 받아서 그 주택 한 2억 정도는 보증금 끼워가지고 10억짜리를 사는 거는 저도 지금도 찬성합니다.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직은 그렇게 많이 알아는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에 어떤 아파트라도 내가 직장이 가깝고 여기서 살아야 된다. 나는 집이 없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대출을 좀 얹어서라도 아파트 내 보금자리를 하나 꾸밀 것을 지금도 저는 여러분한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 집을 하나 가진다는 그런 효과는 굉장히 마음에 안정을 주고 이사를 자주 안 다녀도 되고 내가 집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못도 마음대로 박아도 되고요. 또 가구도 도배도 새로 다 해도 되고 왜냐하면 내 집이니까요. 그리고 전등이 마음에 안 들면 LED 등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전세를 살고 내 집이 아니면 전등이 나가도 또 뭐 좀 지은 지 오래돼 가지고 해도 또 뭐를 하나 치려고 액자를 걸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따르고 또 2년 있다가 보면 집주인이 슬금 집을 그 임대료를 올려서 다시 또 원치 않게 이사를 가야 되고 복비를 물어야 되고 이사 비용을 물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투자하기에 앞서서 내 집 한 채는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고 그게 꼭 아파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각종 규제로 인해서 아직 서울에서도 예를 들면 뭐 종로구, 충신동 같은 경우도 있고요. 아직도 그 5천에서 한 1억 정도의 그 물론 소형 주택이지만 살 수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는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지금 5억, 10억에 살 그게 안 되면 전세나 월세를 비싼 월세를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사시는 것보다 좀 사이즈는 적더라도 내가 10평짜리 소형 주택이면 어떻습니까? 내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투자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사를 안 해도 되고 그런 데서 살면서 조금 교통이 불편하고 통학은 좀 불편하더라도 그거는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있음으로써 어떤 그 3억에서 5억 때로는 10억 정도의 임대보증금, 전세금을 깔고 안 있어도 되고 또 월세 50만 원, 100만 원 경우에 따라서 2, 300만 원 매월 월세를 안 내도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의 부자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안정적인 자산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주택이든 아파트든 소형 아파트든 가리지 말고 내 집이 없는 사람은 다만 전제 조건은 거품이 안 낀 주택에 대해서는 그게 투자 목적이든 주 목적은 이제 내 집 한 채지만 반드시 살 것을 저는 제안드리고 이 제안은 부자들이 일관되게 하는 얘기고 실제 또 부자가 된 사람들은 집 한 채, 내 집 한 채부터 시작한 분들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마영성 매수문의 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런 증거라든지 자료는 또 추후 시간에 상세하게 풀어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사실 여러분 지난 한 2, 3년을 한번 되돌아보면 왜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급등을 했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뭐 이유가 있었겠죠. 저는 현직에 있으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금융상품에 투자해서도 여러분이 뭐 펀드나 주식해서 주변에 돈 번 사람이 있습니까? 거진 없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는 지난 방송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10년 이상 박스피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떤 펀드 매니저가 국내 그런 펀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했을 때 좋은 수익률을 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기업의 주가가 상승을 해서 펀드 수익을 내려면 기업이 활성화되고 기업이 더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제조업부터 조선업, 뭐 자동차 산업 우리나라에 지금 기업이 뭐 좋다는 얘기 지금 주변에 들리는 게 있나요? 지금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도 이미 중국에 턱밑까지 추월을 당해서 지금 정말 그 아사 직전에 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글로벌 우량 주식 중에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국내 주식을 추천을 안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부동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부동산이 사고 나면 오르네. 이러니까 여러분 너도 나도 경매 학원이 지금 불티가 나고 시간당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주면서 그런 학원에 쏟아져 들어가서 결국은 경매하면 다 돈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봤더니 결국은 시중의 거래가보다 아파트 경매로 받은 가격이 오히려 105%, 110% 해서 낙찰을 받으셨죠. 돈이 안 되는 경매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런 게 비일비재 일어났고 이제 이런 행태에 제동이 걸리면서 위기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강력한 정부 정책이 시행이 됐죠. 내가 집을 장만하려도 자금 출처를 반드시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 외에는 주택의 그 아파트 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결국은 과거에는 내가 전세보증금을 끼고 대출금을 60%까지 받아서 아파트를 샀지만 지금은 그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경기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그 영화보다 더한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확률이 높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선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현금을 좀 확보하고 지금 조금 차제에 집이 좀 1가구 2주택 이상인 분들은 6월 달까지는 그 금융자산을 리밸런싱 하듯이 아파트나 주택을 다주택자라면 조금 매도해서 현금화하는 전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유세라든지 각종 부동산 세금은 공시지가가 현 시가와
현시가 대비 공시지가의 그 갭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보유세의 부담이 매우 커졌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다 보니 마치 제2의 IMF나 서프라임급 이상의 경제 위기가 온다면 그런 시점의 부동산의 가격을 여러분이 한 번만 살펴보시면 지금보다는 지금 여기서 올라갈 확률보다는 적어도 반토막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많은 상당한 폭의 가격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라면 용기 있게 조금 한두 채 정도는 정리해서 현금을 확보할 전략이 있고, 그렇게 바꾼 자산은 달러 자산으로 좀 변환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개인 의견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PB가 모든 것을 맞출 수는 없고, 또 모든 자산 관리를 올바르게 하는 것은 아니고, PB는 그 시장 상황에 맞는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적합한 어떤 그런 A, B, C 안 중에 의사 결정 중에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제 경험이 많고 금융 지식이라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좀 계속 그런 훈련을 해온 사람이고 그런 시장에서 계속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시중에 그 전문가가 넘쳐나죠. 그런 전문가보다는 좀 더 책임감 있게 부자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그들의 발빠른 움직임을 보면서 현 시장에 대해서 한 템포 정도 빨리 좀 캐치를 하고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조적으로 부동산 쪽에 너무 많이 쏠려 있다 보니 이 부동산 쪽에 쏠려 있고 여러분이 좀 그 환상을 좀 깰 필요가 있다. 이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암울한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이게 그렇게 급박한 투자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현금을 좀 확보를 하고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은 좀 줄여 나가시는 게 충격. 뭐 저도 그렇지 않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충격이 그런 시장 급락상이 온다면 걷잡을 수 없이, 또 모든 거는 심리잖아요. 특히 부동산은 심리입니다. 여러분이 2, 3년 전에 보세요. 부동산이 하루가 자고 나면 뭐 그냥 몇 천만 원부터 몇 억이 훌쩍 올랐지 않습니까? 반면에 시장이 만약에 그런 심리가 꺾이고 여러분 자금줄이 지금 뭐 이미 차단이 됐죠. 차단이 됐다면 사실은 그걸 떠받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누가 보더라도 부동산은 우상향보다는 우하향할 확률이 높고, 그러면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나가야 됐다. 다만 내 집 마련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잘 시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그게 아파트든 아니면 좀 평수는 작더라도 주택이라도 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급매물이라든지 급경매로 나와서 뭐 한 두 번 유찰이 됐다든지 꼭 내가 살아야 하는 지역에 내 집 마련 하나 정도는 지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다만 액션 플랜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의 좀 방향성이 정해졌을 때 그때 움직여도 늦지는 않다. 그리고 6월 달까지는 또 그 다주택자의 매물이 한 5월에서 6월 정도 되면 가시화될 수도 있으니 타이밍을 좀 기다려보자. 지금은 일단 유동성, 현금 자산을 좀 확보하고 대출은 최소화하고 지금 매수 시점은 전혀 아니다. 이런 개인적인 말씀을 여러분한테 한번 드렸습니다. 부동산 자산은 이제 전체적인 자산의 그런 시장에서 보면 분명히 중요한 자산은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 집이 없는 상황인데 정말 내 집사람, 남편과 함께 알뜰하게 3년, 5년, 10년을 모아서 정말 내 집을 장만하고 대출을 1, 2억 받았는데 그 대출까지 다 갚았다면, 정말 그런 분이라면 정말 축하의 박수를 드리고 싶고, 시장이 어떻게 폭락을 한다 해도 그런 분들은 편안하게 발 뻗고 내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더 분발하셔서 지금 이런 어지러운 시장상을 좀 활용을 해서 내 집을 좀 장만하는 꿈, 그게 이제 기본이니까요. 부자 시스템으로 가는 기본이니까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지금 갭 투자자라든지 좀 여러모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조금 전세 자금을 과다하게 껴서 임자 보증금을 과다하게 껴서 좀 여러 채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뭐 극단적으로 쏠릴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조심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제가 또 자세한 시장의 변동은 좀 더 업데이트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3일 경제독립 TV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친구인 방송입니다. 3일 경제독립 TV는 특정한 그 경제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중한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모여서 방송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꿈들을 가진 사람이 이 방송을 보시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또 궁금해하는 거는 댓글이나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제가 그동안 32년간 금융인으로서 노력해온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최고의 전문가들 중요한 건 올바른 전문가들입니다. 시장을 뭐 극단적으로 보지 않고 뭐든지 극단적인 건 좋지 않거든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그런 전문가들 그리고 각종 이익에 개입되지 않은 전문가들 어떤 특정한 그 좌나 우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런 자본 시장에서도 쏠려 있지 않은 전문가들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실전 투자 경험을 가진 그런 전문가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여러분한테 부동산이든 자산 관리에 대해서 조언을 드릴 거고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댓글이나 호응을 많이 해주시면 그런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 점차 여력이 되는 대로 다뤄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일 경제독립TV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응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비록 지금 우리들의 발걸음이 더딜지는 몰라도 언젠가 우리의 꿈, 정말 그 유관순 열사께서 3일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8.15 광복까지 이끌었듯이 우리의 지금 힘은 미약하지만 각자가 좀 각성을 하고 자기 소중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올바른 자산 관리에 대해서 또 올바른 부자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지금 씨앗 또 올바른 첫걸음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시간의 문제이지 누구나 행복한 부자가 된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감히 자부하건대 그런 올바른 생각과 오랜 지식과 그리고 한국의 슈퍼리치를 필두로 6권을 책을 쓰면서 그걸 오랫동안 연구해온 신동일 소장. 제가 오죽하면 저 스스로를 경제독립운동가라고 칭했겠습니까? 그런 분이,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고 정말 여러분의 그런 소중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드리면서 여러분의 그런 부자가 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벚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이 벚꽃이 언제 질지 모르죠. 4월 5일 전후로 아마 다 질 수도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엄중하긴 하지만 가까운 곳에 산책을 나가시거나 가까운 산에 조금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이런 어려운 상황을 좀 훌훌 털고 잠시나마 여유를 가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